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바뀐 게 꽤 있죠. 우선 요 안경이 좀 멋스럽게 좀 괜찮죠. 그다음에 옷도 좀 바뀌었고, 요 옷은 주순 겁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검은 비닐봉투가 있어서 뭐 끝까지 가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주워간 사람 없어서 제가 주웠어요. 그랬더니 이 옷입니다. 근데 뭐 잃어버린 사람은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뭐 주워 입으니까 또 괜찮으니까 뭐 한 푸대에 넣고 같은 하늘 아래 사니까 흔들어 보면 그냥 본전일 것 같아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입고 있습니다. 또 요거 장신구도 하나 이렇게 그냥 다 늙어가는 거죠.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9월 4일은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이 200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HDL이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40 이상이 좋은 거고, 또 LDL이라고 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가 좋은 거고, 또 중성지방 역시 150 이하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체크되고 있죠.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경우는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뭐 혈압에 뭐 주범이다 뭐 이렇게 해서 150 이하로 또 너무 낮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150 이하가 돼버리면 영유아 사망률이나 영양실조, 즉 아주 그 후진국형 사망률이 높고, 또 우울증이나 정신장애, 폭력, 자살하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2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아주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애매한 것들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혈관 속에 필요 이상의 이런 지질이 많으면 이게 혈관을 내 찌꺼기가 이게 형성이 돼서 그냥 혈관 내에 달라붙어 가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뭐 혈관 속에 뭐 소리 없는 파괴자 또는 살인자, 깡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닐 때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이게 중간 정도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죽상동맥경화증, 그다음에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심내혈관을 예방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보면 세포를 구성하는 이런 세포막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성호르몬을 구성하는 아주 이 원료입니다. 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원료가 되고, 또 이게 비타민 D의 또 원료도 됩니다. 뼈다귀에 이은 그 좋은 비타민 D의 원료도 되고, 또 소화 흡수와 연관이 있는 담즙산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단 이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포화지방이 많은 것은 삼겹살, 갈비 같은 육류나 버터, 치즈 이런 거에 많은 이런 그 포화지방은 입자가 작아서 혈관 벽에 잘 달라붙어요. 이것이 LDL 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DL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보면 뭐 혈관이 더럽고 뭐 망가뜨리는 혈관의 깡패다라고 해서 이 LDL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혈관 곳곳이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면서 거기에 노폐물이 자꾸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만성 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벽이 보통 사람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이런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한 곳에 계속 누적되다 보면 심장이나 뇌 같은 곳에 쌓이면 아주 치명적이죠. 심장에 쌓이면 심장마비죠.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에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붙어 있는 LDL을 띄어서 이걸 간으로 보내서 거기서 분해해서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혈관벽에 이런 붙어 있는 LDL,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띄어내면 그 자리를 또 복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혈관 내에 이게 뭐가 부식돼 터지면 용접봉 역할을 하는 것이 LDL일 수 있고, 그 LDL을 용접한 두들두들한 걸 갈아내서 혈액이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게 LDL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HDL은 40 이상이 좋은 기준이죠. 40 이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1 감소할 때마다 1mg이 감소할 때마다 40에서 39, 38, 37 이렇게 할 때마다 협심증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발생,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2%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인 경우 정상이라면 37이다. 그러면 6%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다른 사람보다, 정상인 사람보다 6%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LDL은 130 이하로 낮추고 HDL은 4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걷기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죠. 특히 맨발로 걸어라 합니다. 흙을 맨발로 걸어라. 가장 잊지 마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또 너무 과하게 하면 또 그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과유불급.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운동은 아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라. 견과류나 등 푸른 생선 같은 것을 자주 먹을수록 HDL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짠맛, 소금이나 짠맛의 음식들, 뭐 꼴뚜기나 그다음에 뭐 미역, 이러한 장아찌, 젓갈류, 새우젓 이런 것들 먹는 것과 콜레스테롤이 뭐 수치가 올라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큰 연관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합성하고 나머지는 20%는 식품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간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을 적게 할 수 있어서 간이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거고, 또 밖에서 그걸 섭취하지 못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기량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견과류나 이런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것을 자주 먹는 것도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간이 좀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자주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미국 식품생활지침자문위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새우나 그다음에 계란이나 오징어 등을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잘못된 상식들, 새우나 그다음에 오징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걸 안 먹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아예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아까 했던 정상인 200에서 뭐 240 훌떡 넘어가거나 또 HDL이 낮아지거나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뭐 150, 180, 200이 넘어가거나 뭐 중상 지방이 무슨 뭐 150 이하가 정상인데 뭐 270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HDL 같은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약 한 60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HDL이 높을수록 여기 보면 남자는 HDL이 40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 축에 들고 여자는 50 이상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에 보면 평균 HDL이 84 이상인 경우 것으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줄이됩니다. 뭐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또 동물의 뇌, 간, 그다음에 위장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튀김, 과자, 햄버거 등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줄이면 그리고 맨발로 걷는 운동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이렇게 하신다면 뭐 혈액 검사 결과가 이 총콜레스테롤, HDL, LDL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이 콜레스테롤의 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는 이런 아주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다. 그래서 적당한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법이고 또 장수의 비법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HDL이 높은 게 좋다. 제가 그 어떤 사망하신 분의 LDL, 그 HDL을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그걸 제시해드리면 또 야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야 나도 이러면 나도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 발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HDL은 40 이상 점점 60 넘어가는 것이 좋고 LDL은 130 이하가 좋다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이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도 150 이하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수치만 갖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등을 이렇게 자주 섭취해서 이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이 좀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도 휴식하는 휴식기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무섭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짜게 먹는 것과 뭐 계란 이 아까 얘기했던 계란, 오징어, 새우 같은 것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뭐 1등 공시다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건강 상식이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고 항상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